완산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해서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네. 2학년 6반 학생들은 사실 오늘 배울 분량을 이미 진도를 나갔습니다. 예, 6반 학생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수업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164페이지, 164페이지 펼치시고요. 자, 거기에 엄마 향기라는 노래 제목, 그리고 164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다 노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제4장에, 4장은 글의 구성 단계상 전개에 해당이 되죠. 4장의 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엄마 향기, 완득이가 부르는 파트와 어머니가 부르는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던 것 같아. 네, 엄마가 완득이 집을 방문했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엄마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떠난 그 자리에 이상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냄새가 아니죠. 예, 향기죠. 예, 좋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익숙한,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달랐던 이 향기. 화장도 안 했던데 도대체 무슨 향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향기. 자, 우리 거기에 밑줄 치도록 할게요. 자,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러나 이제껏 나만 몰랐던 것 같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 향기라고 완득이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향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메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득이의 유소년 시절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불우했던 시기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완득이의 지난날. 네, 이 지난날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노래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나만 지금껏 몰랐었던 걸까? 어떤 서러운 감정도 들겠죠. 그쵸? 이런 게 바로 하면서 노래는 끝이 납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엄마의 향기라는 거구나. 세상의 그 어떤 향기에 비할 수도 없는 가장 향기로운 아마 그런 향기가 엄마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완득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득이에 대한 행동 지시문이 나오죠. 완득 어머니가 건넨 흰 봉투를 꺼내 읽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흰 봉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소재의 의미,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 흰 봉투가 어떻게 이 뮤지컬 대본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흰 봉투는요, 소설에서는 완득이가 돈 봉투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했었죠. 예. 그러나 이 흰 봉투의 정체는 바로 편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에서는 그 편지의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뮤지컬에서는 그 편지를 쓴 어머니가 직접 노래로서 들려줍니다. 네. 자, 잊지 않고 잊고 살지 않았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난 나쁜 여자예요. 정말 미안해요. 네, 그 완득이를 두고 떠난 엄마였죠. 그런 지난날 엄마가 했던 행동에 대한 자책감, 미안함, 이런 감정을 담고 있네요.
혹시 전화할 수 있다면 꼭 해주세요. 안 해도 돼. 그런데 한번 꼭 더 듣고 싶어요. 한번 꼭 듣고 싶어요. 목소리 한번 꼭 듣고 싶어요. 그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 엄마의 그 애절한 마음이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 미안해요 라는 단어가 지금 엄마의 그 편지글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 정서가, 그 심리가 그만큼 엄마의 어떤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엄마의 편지글에 드러난 엄마의 주된 정서는 미안함과 그리움이라고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뮤지컬 완득이의 그 부분을 학급마다 약간씩 보여주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 완득이와 어머니의 이 노래 씬 본 학급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애절하게 절절하게 노래를 했는지, 그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을 듣는 우리 그 관객의 눈시울을 촉촉하게 적시게 할 만큼 그렇게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 완득이가 대사를 하나 하죠. 보고 싶었다면 날 버리고 가지 말았어야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완득이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대사 옆에 화살표를 하시고요. 완득이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쵸? 네. 이날 이때까지 17살이 되도록 한 번도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던 엄마입니다. 엄마가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완득이가 몰랐겠어요? 완득이도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상상력이 이렇게 펼쳐지지를 못했을 거예요. 엄마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요만큼의 기억이라도 있었다면 그 기억을 토대로 계속해서 엄마를 상상했을 텐데, 완득이에게는 엄마에 대한 그 기억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엄마, 자신을 완벽하게 버린 그 엄마,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그 엄마,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당황스럽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거죠. 생각해보니 참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완득이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드러난 완득이의 심리는 일단 원망입니다. 원망. 자,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어떤 막 그 원망의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하소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완득이와 어머니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 표현하기를 완득이의 그 노래 부분이 먼저 이렇게 윗부분에 나와 있고 그 아랫부분에 어머니 노래 대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득이 옆에, 완득이 대사 옆에 바로 같은 높이로 어머니의 노래 대사도 같이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요, 완득이와 어머니가 듀엣으로, 이중창으로 함께 동시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 노래, 완득이 노래 4줄, 엄마 노래 그 3줄이 있죠? 거기를 우리 네모박스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모를 쳐놓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쪽은 완득이의 파트고요. 이쪽은 어머니의 파트입니다. 자, 우리 뮤지컬 이 씬을 봐서 알아요. 어떤 식으로 노래를 주고받는지 알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잠깐 번호 달기를 할까요? 먼저 완득이가 부릅니다.
그 흔한 아들이니 엄마라는 말은 없어 라고 하면 옆에서 어머니가 그 노래를 받죠. 내게는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세 번째로 난 보고 싶었던 적 완득이가 부르고요. 엄마는 난 잊었던 적 이러면서 그 라임을 타지요. 그쵸? 그렇게 완득이 한 번, 엄마 한 번 이렇게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째가 되겠죠. 완득이가 없었는데 그냥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그저 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완득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듀엣송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를요, 대사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주고받듯이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각자 입장에서 자신의 심리를 표현했다는 거. 그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밑에다가 화살표를 빼고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이 대사를, 자, 주어는 선생님이 생략하고 대사를 주고받듯이 노래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뮤지컬의 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인물이 심리를 표현하거나 전달할 때 그 방법은 대사와 노래 그리고 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또한 등장 인물들은요.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물의 심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노래라는 그것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듀엣이라는 것은요 독창보다는 그 또 감동의 어떤 그 맛이 감동의 묘미라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의 심리를 지금 두 완득이와 어머니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완득이가 자, 어머니는 노래가 끝났어요. 완득이가 두 줄짜리 또 노래를 하죠. 뭐가 이래? 뭐가 이렇게 허무해? 뭐가 이렇게 허무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완득이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는요, 허무해입니다. 완득이는 이 엄마와의 만남을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평가하자면 허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관객으로서 이런 완득이의 감정을 전해 듣는 것이 우리의 기분도 좀 씁쓸하지요. 어머니와의 만남이 감동적이었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편안했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완득이였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완득이는요 솔직하게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허무하겠어요?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머니와의 만남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나눈 그 대화가요, 뭐라 할까요? 진짜 해야 되는 얘기들은 하지 못한 듯한 그런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진짜로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대화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허무한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단 그 두 줄 그 완득이의 노래 가사 옆에 이렇게 허무한 감정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하고 헤어진
곳에 대한 헤어진 곳에 대한 허무함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 164페이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여기 이 네모박스 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한 줄 필기만 하고 깜빡한 게 있네요. 필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기 밑에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 이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듀엣송은요, 이것은 뮤지컬이라는 장르에서만 가능한 상황이에요. 소설에서는 이런 상황이 불가합니다. 맞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장르의 특색인, 자, 장르의 특색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메모를 하세요. 장르의 특색이 잘 드러난 부분. 자, 가로 열고, 자, vs. 네, 이거는 이제 비교한다는, 대조한다는, 예, 그거 알죠, 여러분? 네. 자, 소설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요. 소설에서는요, 서술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사건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서술자가 이렇게 진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완득이와 엄마가 동시에 노래 부르는 것을 서술로서는 절대 이런 장면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완득이 먼저 말한 것을 쓰거나 엄마가 먼저 말을 했으면 엄마 거를 먼저 쓰거나 이런 식으로 선행하는 것과 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소설의 서술입니다. 그런데 이 귀로 듣는, 우리의 청각으로 듣는 이 뮤지컬은요, 동시에 말하는 것을 동시에 들을 수 있잖아요. 완득이가 노래 부르는 거, 엄마가 노래 부르는 것을 동시에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르의 특색이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뮤지컬 대본.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이 내용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4단원 그리고 이 1단원 작품의 재발견은요, 재구성, 각색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설 원작이 뮤지컬로 재구성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아니면 그 작가의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을 짚어보자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소설과 비교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교과서 뒤에 소설 부록이 실려 있는 것은 이미 다 얘기해서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64페이지에 완득이 처음 노래 불렀던 그 장면, 방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던 것 같아. 그 즈음에 이렇게 메모를 할까요? 자, 페이지 213페이지라고 쓰고요. 자, 완득이의 그 노래의 그 부분이요, 이렇게 씁니다. 소설에서는 서술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소설에서는 일반적인 서술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21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로 갑니다. 자, 213페이지에 끝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 끝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죠.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냄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그 존재는 바로 이 존재가 바로 서술자라고 했죠. 예, 1인칭, 이 경우에서는 1인칭 서술자인데요. 이 나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건을 말을 해줍니다. 전달해줘요. 그렇죠? 그렇게 서술을 해줘요. 이게 소설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어쨌든 나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냄새다. 화장도 안 했던데 무슨 냄새일까? 이런 게 어머니 냄새라는 걸까? 그분이 먹었던 라면 그릇이 전과 달라 보였다. 나는 그분이 두고 간 봉투를 뜯었다. 돈인 줄 알았는데 편지였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뮤지컬 대본에서는 완득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노래로 재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로 재구성하면서 여러분 이 소설에서 있었던 그 단어라든지 소재가 뮤지컬화 되면서 사라진 게 있어요. 자, 뭐냐면 라면이에요. 우리 소설에서는 처음 만난 엄마와 어색하지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뮤지컬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내용의 삭제가 일어났죠. 자, 그리고 돈인 줄 알았다라는 이 구절이 있죠. 이 돈 봉투로 착각하는 완득이의 모습이 뮤지컬로 옮겨지면서는 사라집니다. 예, 그것은 이제 작가의 판단으로 뮤지컬 대본을 쓰신 작가님의 판단으로 이제 뭐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없앨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구성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차이를 짚어내는 것은 이것은 기본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이 시험에 이런 것들을 문제로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자, 거기까지. 네. 자, 그래서 다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깐 거기 계세요. 자, 선생님 혼자만 뮤지컬 대본으로 잠깐 갔다가 올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164페이지에 그래요, 여러분. 허무해 라고 완득이가 마지막으로 그 노래 불렀던 그 구절 있죠. 그 구절과 관련된 그 소설 대목이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자, 보세요, 여러분. 214페이지에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그 문단이요. 커다란 그 문단이 이렇게 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소설에서 보세요. 이게 몇 줄짜리입니까? 8줄로 장황하게 표현이 된 어머니의 만남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 내용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8줄의 빼곡한 줄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뮤지컬 대본으로 옮겨질 때는 달랑 2줄로 압축해서 생략할 것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재구성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214페이지 우리 소설의 그 허무하다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볼게요. 그 흔한 아들이니 엄마니 하는 말은 없었다. 옆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머니라는 말 대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걸지도 모른다. 다른 건 있다. 그분은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하긴 그분은 내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편지를 봉투에 도로 넣고 방바닥에 휙 던졌다. 자, 거기 믿으실까요? 무슨 모자 상봉이 이렇게 허무한지. 여러분. 여기 허무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장황한 8줄의 그 부분 중에 방금 여러분이 밑줄 친 그 한 문장만 뮤지컬 대본화 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 든 날은 눈물 한 방울은 흘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38선만 안 거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가 달라?
17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라는 분하고 고작 라면이나 끓여 먹고 헤어지다니 어머니라는 존재 별거 아니군. 그나저나 똥주 두고 보자. 이렇게 끝이 나는데, 자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부분에다가 잠깐 필기 좀 할까요? 자, 이렇게 옆을 이렇게 묶습니다. 8줄 이 문단을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까요? 소설의 주요한 특성인 서술이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소설에서도 인물들의 대사는 있어요. 대화는 있어요. 그쵸? 뮤지컬도 커진 그 대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대사라는 것이 소설과 뮤지컬의 공통점인 부분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건 아니라고요. 이런 소설의 서술 부분이 뮤지컬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장르가 다르다 보니 불가한 거예요. 그렇게 소설의 서술이 뮤지컬로 혹은 연극으로 영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간혹 우리 그 완득이 영화도 봤지만 완득이의 나레이션, 완득이의 그 혼자 하는 말, 독백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서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대사의 한 종류인 독백이니 뭐 방백이니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러면 다시 164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4페이지에 가서 뭐가 이래 허무해라고 한 그 부분 있죠. 네네. 그 부분 허무해라는 그 두 줄 있잖아요. 네. 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두 줄을 묶고 자, 페이지 우리가 방금 갔다 왔던 214페이지라고 써놓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메모를 해야겠죠. 자, 소설에서는 자, 길게 서술된 부분 알겠죠? 이렇게 메모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전달할 부분은요, 원작과 이 재구성된 뮤지컬 대본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그 활동을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또 활동이자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이제 5장도 그 전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5장부터 5장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